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TLT, TMF 관련해서 또 CPI도 발표도 나왔고 어제 좀 반등도 있었죠?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 같은 경우는 6.0이 나와서 시장 컨셉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죠. 근원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의 규모가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더불어서 당장 있을 FOMC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 예상을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졌죠. 여기서도 바로 또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게다가 제가 어제 바로 영상을 올렸던 내용도 있었죠. 재무부의 예금자 보호 플러스 부실은행에 대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등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돈풀기죠. 은행들한테 직접적인 손실 영역을 넘어서는 액면가 그대로의 자산 인식을 해준다는 게 그게 눈에 보이는 피벗은 아닐지언정 직접적으로 은행들 부실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돈풀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쭉 설명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제 먼저 이제 그 어제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이라고 해야 되는가? 어찌됐든 좀 이렇게 많이 반등한 모습을 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크게 이렇게 고민할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그전부터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이제 쉬운 말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 쇼커버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헤지펀드들이 이전에 이제 잡아놓은 것이 이제 커버링 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 급등은 아니죠. 수익률이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추세 하락은 이제 불가피한 모습이다.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특별히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10년물 장기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요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상 추이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년물 장기채는 사실상 한 3개 정도의 영향을 좀 받죠. 확대를 해보면 재정 정책까지 포함을 해서 총 한 4개 정도의 모멘텀을 받는데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수급, 재정 정책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에 많은 초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은 일치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에 따라서 100%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지만 시장금리인 10년물 같은 경우는 100%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함께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오히려 10년물 국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이 양적 완화입니다. 실질적인 이 양적 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변동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수급이 있겠죠.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등등이다 보니 사실상 수급은 연준이 사냐 안 사냐, 그러니까 양적 완화랑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준의 스탠스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재정 정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 발행이죠. 한마디로 기업으로 보면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게 수급과 영향이 있어서 누가 사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발행을 하진 않겠죠. 이런 4가지 정도의 굵직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10년물 국채 가격을 결정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적 완화고 양적 완화 중에서도 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주식시장의 반등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재무부가 채권을 찍어서 찍은 거죠. 재무부가 채권을 찍어서 마련한 재원, 이 돈을 갖고 부실은행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주요 주제였죠. 바이든이 나와서
금융위기 절대 안 된다. 어찌됐든 예금자 보호 100% 해주겠고, 더불어서 부실될 수 있는 은행들에게 뭐 액면가 그대로 자산 인식을 해주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겁니다. 돈 풀기죠. 부실은행에 직접 돈을 꽂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와는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었고, 이것을 단지 기계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금리를 뭐 피벗한 게 아니니까 금리에 대한 피벗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주식시장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냐,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보시지만, 지금은 중소형 은행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재정 정책의 돈풀기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정책의 일관성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될 수가 있겠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말이 안 되겠죠. 규모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고, 그 정책의 내용, 그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수익률 상승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쉬운 말로 너무 빨리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개념이다. 트레이딩상 헤지펀드의 숏커버링이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가 제 생각이고요. 10년물은 이 총 4가지 정도의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기준금리보다는 양적 완화가 더 크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뭐 차트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직접 기준금리, 정책금리 영향을 받지만 10년물입니다. 10년물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0%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쫓아가지 않죠. 쫓아가지 않습니다. 간극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장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적 완화의 디테일한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변동이 더 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0%를 유지하던 2008년 이후죠.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더라도 10년물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줬습니다. 기준금리가 0%지만 1.5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채 매입을 중단하면서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0%로 내려도 10년물은 뭐 그렇게 간극을 두고 1.5% 차이를 이렇게 1.5%포인트 차이를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양적 완화, 수급이 맞물려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10년물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이후 짧은 구간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4% 이상은 이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지금은 4% 이상은 과매도 국면이다. 최근 며칠 전 금리 하락의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실히 보여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3.7에서 3.5 구간이죠.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 이 구간은 연준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언급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CPI가 나오긴 했지만, 글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의 CPI가 뭐 그렇게 뭐 하방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주식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환호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을 좀 국채 시장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구간 3.5에서 3.7 구간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으로 확인이 되어야 움직일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요. 뭐 3.5 이하 영역에서부터는 이 기간이죠. 여기에서는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라든지 뭐 그런 액션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3.5 이하는 기준금리의 인하죠. 실질적인 피벗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야 이제 움직일 것으로 이제 굵직하게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기준금리의 인하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야 이 3.0% 이하까지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한다고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는 뭐 이런 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양적 완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일어날 테고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쭉 이렇게 10년물이 떨어졌죠. 근데 웃긴 것은 이 보시게 되면 이 TLT입니다.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이고 2008년이니까요. 2008년 12월이니까 이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쭉 올랐죠. 이 TLT입니다. 올랐는데 바로 또 하락을 했어요. 쭉 하락해가지고 사실 뭐 6개월 전 저점 6개월인가요?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쭉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10년물 같은 장기채는 기준금리 양적 완화, 수급, 재정정책 등의 영향을 얽히고 설켜서 받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양적 완화가 어떤 내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TLT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도 쭉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면 2008년 12월 이후 양적 완화 시 TLT가 하락한 이유는 양적 완화이긴 하지만 당시 연준은 MBS 집중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 12월 대차 대치표입니다. 연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채권이 있고요. 쭉 있죠. MBS 안 보이죠? 없었습니다. 근데 2009년 9월 23일 날 보게 되면 MBS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신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국채를 매입하냐가 양적 완화의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때 양적 완화 한다고 해서 뭐 장기채가 좋아했는데 MBS만 드립다 샀다. 쭉 떨어지겠죠. 뭐 왜냐면 수급의 영향을 연준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입니다. 쭉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까지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옮겼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MBS만 샀다 해서 다시 오른 겁니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떨어졌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궁극적으로 연준이 지금 뭐랄까요? 중장기 국채죠. 10년 만기 이상을 매입을 하고 단기 국채는 매도하는, 그래서 중장기 그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구간은 10년물 국채의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구간에서 10년물이 가장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또 오르고 끝나면서 다시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단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하고는 양적 긴축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양적 완화는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하게 어떤 국채를 매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장기 국채를 조절하는 것이고, 장기 국채를 매입, 단기 국채를 파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뭐냐면 채권 매입을 하는데 양적 완화 국면이죠. 채권 매입을 하지만 채권 매입을 하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예상되는 수준이죠. 양적 긴축은 국채를 매도하는 구간이고요. 어찌 보면 이 큰 흐름 안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요. 지금은 양적 긴축이죠. 곧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양적 완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뭐 이때 쭉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양적 완화냐, 어떤 국채를 매입하냐, 어떤 채권을 매입하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구간이
장기채에 대한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테이퍼링이 나오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떨어졌다가 다시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제의 이제 기준 뭐 CPI가 좀 해석이 되겠죠. 6.0 뭐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꺾였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죠. 채권은 장기채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오히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 정책을 놓고 보면 자꾸 돈을 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정책이 나오죠. 당연히 어제 뭐 이렇게 뭐 채권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 더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둔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야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물가는 잡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무부가 저런 식으로 글쎄요. 어찌 보면 돈풀기 정책을 단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면서 뭐 이렇게 수급적으로 조금 꼬인 상황이 벌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요 선까지 지금 시장 금리가 잡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TLT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랐다가 이거 뭐 국채 매입한 줄 알고 쭉 올랐다가 MBS를 해서 쭉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오른 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연준이 장기채를 매입하면서부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인을 쭉 살펴보면 어제의 시장도 복잡해 보이는 시장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장기채는 인플레이션이 사실 제일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돈을 풀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재정 정책으로 지금 리스크 요인을 지금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것들이 지금 채권에서는 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잡힌 거죠. 따라서 뭐 기술적인 반등 또는 뭐 쇼커버링 등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어제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중반기가 들어서죠. 이제는 중반기에 들어서면 더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중반기에는 가급적 이 거래를 매도나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엄한 데 물려서 뭐 이렇게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굳이 매도 이렇게 다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 중반을 넘어서서 하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SBB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누누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뭐 연준의 새로운 뭐 지원 프로그램 등등 포함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여지에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상설 레포 시장을 유행하지 못했던 부분,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그 내막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것으로 뭐 이렇게 어제의 시장에 대한 제 뷰, 그리고 뭐 장기적인 금리 변화에 따른 대응,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